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28%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2%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그리고 개인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주요 이슈가 하나 있었지요. 그게 바로 이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유럽하고 일본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15%의 조건으로 일단 큰 틀에서 합의가 됐고, 디테일한 것들은 조금씩 들어가 봐야 되죠. 그런데 시장에 여러 가지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피해를 좀 봤다, 협상을 좀 못했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이 이건 기사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FTA 체결로 미국하고 자동차 관련 관세가 빵이었습니다. 빵 퍼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그 미국하고 우리가 FTA 체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럽하고 또 일본은 체결이 되어 있지 않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한 2.5%를 좀 적게서 12.5%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FTA 협상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15% 그대로 유럽하고 일본하고 똑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협상, 이 자동차 부분에서는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기사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제 하는 게 되어야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아직 디테일을 갖다가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는 거고, 아직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기는 이런데, 시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뉴스들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도 궁금해서 살펴보게 되죠. 그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나오는 뉴스는 다 이렇습니다. 제대로 된 뉴스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어떤 사안이 있죠. 사안이 우리 이번에 지금 관세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의견은 그냥 뺨알때기 때리는 거예요. 이 새끼 협상을 이것밖에 못했나 이런 개념입니다. 만약에 현재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의 의견은 역시나 똑같습니다. 뺨알때기 때리는 겁니다. 이 새끼 이것밖에 못했나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에 지금 현재 나오는 언론사들도 전부 다 편중이 되고 편에 갈라져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냥 못한 거예요. 그냥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뉴스로 나오고 그 FTA가 잘 됐니 못했니 궁금해서 또 잘 모르니까 언론사 정리한 거 쭉 들여다보면은 아무래도 민주당 쪽의 의견을 반영하는 언론사 같으면은 시액이 잘했다 이렇게 나올 거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그쪽에서는 못했다, 그빼 못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잘했고 국민의힘 못했냐? 그냥 똑같은 새끼들이다 이 이야기. 국민들도 똑같은 놈들이고 언론도 다 똑같은 놈들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나라는 산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늘 말씀 이렇게 드린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가 지난 6월달 이후로 좀 조용하죠. 민주당이 집권하니까 조용하죠. 그 말은 무엇이냐? 그때는 국민의힘이 집권이었잖아요. 그럼 반대를 위한 반대를 누가 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 되죠. 그럼 6월달 이전까지는 사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지요. 그 뭐냐? 민주당 애들이 데모를 잘한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언론 플레이를 잘하고 싸움을 잘하고 그런 거 잘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하죠. 국민의힘은 싸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잘해서 조용한 게 아니라, 어차피 그 기본적인 우리 사회 구조가 지금 반반이기 때문에 싸움을 갖다가 잘하는 쪽이 집권하면 조용하고, 싸움을 못하는 놈이 집권하면 잘하는 쪽이 이제 반대해야 되기 때문에 시끄럽게 이 말이에요. 나라가 지금 개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준이 있다. 일반 국민들은 기준이 없지만 주식 투자는 우리들은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다 보면은 이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기업들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우리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도 쳐다본다 이 말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 대형주 이게 다니까 거의 다니까 잘 했다는 거예요. 협상이 지금 잘 됐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기관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어떤 의견 일치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 기관 이겁니다. 이거 요 부분 있죠. 그러니까 금융, 기계 장비, 음식료, 증권, 비금융 통신 뭐 종이 목적 이런 부분은 막 그래도 뭐 우리가 선방했다. 대충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럼 반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세력들이 그렇지. 그럼 요건 뭐냐? 요 외국인들이 빨간 거 있죠. 뭐 운송 장비라든지 화학 운송 장비 요거 있죠. 요거 또 전기전자 요거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잘했다고 보는데 기관들은 뭐 대충 좀 못했다고 보는데 이게 시장에 이게 균형 잡힌 의견입니다. 한미 FT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기관들이 왜 우리는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일본하고 유럽만큼 제대로 못했나 우리가 왜 손해봤나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요거 자동차 쪽도 뭐 선방했다 잘했다고 일단 보는 거예요. 저기 정확한 의견이라고 이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하 시장에서 큰돈 굴려놓은 투자자들은 이 협상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균형된 의견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균형 감각을 가지기가 굉장히 좋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없다면 투자를 안 하고 한다면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이 새끼 저 새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 집권을 하는 자기 입장에 따라서 반대. 이거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려면은 다 돈 흐름을 쭉 보고서 거기서 우리가 생존의 길을 딱 찾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뭐 어떤 그 세력들 입장에서 외국인들은 뭐 전반적으로 선방했다고 일단 보고 있고 나머지 디테일은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봐야 된다.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뭐 그런 가운데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은 오늘 의견들이 엇갈렸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한유화 오늘 뭐 세력들이 공통으로 좀 매집을 했는데 요거 뭐 슬금슬금 돈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약하기 때문에 돈 좀 더 들어오게 되면은 요거 대한유화는 브레이크 걸리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래 우리가 수익 매매 쪽에서 이 대형 제약, 제약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에서는 좀 별로 뭐 아직 뭐 그렇던데 뭐 제약주도 갈 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주는 저도 이거 괜찮다 봐요. 지금 요거는 수익 매매 쪽으로 이렇게 차트를 해보면 이렇게 좀 많이 지금 떠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약주는 왜 저는 이렇게 괜찮다고 보냐면 인공지능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제약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일일이 뒤져서 그래도 뒤지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정말로 오래전 아날로그 시대 때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본다, 자료를 본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축적된 어떤 데이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제약 관련해서 뭐 예를 들자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제약 관련 연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 가야 되겠죠. 미국이나 이런 데 갔단 말입니다. 이제 그 가면은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지만 예전에 그 독서 카드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서관 같은 데 가면 독서 카드라고 해서 쭉 누가 빌려갔다 이런 게 데이터를 쭉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서가 있었죠. 그러면은 뭐 도서관에나 자료가 있는데 가서 내가 찾는 게 있는가 보고 일일이 뽑아서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 발전하니까 이런 데이터를 어디 지역에 가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를 범위부터 확대됐지 않습니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일일이 미국에 있는 거, 영국에 있는 거, 뭐 프랑스에 있는 거 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 됐죠. 어쨌든 이제 그런 자료를 찾아서 분석은 지가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좀 더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좀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내가 특히 이 제약 분야에서 어떤 걸 내가 연구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기존에 이제 이거 뭐 전 세계 어떤 연구 자료가 내가 일일이 검색을 통해서 서치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지가 찾아보고 이렇게 지가 예전에는 요게 나였단 말이에요. 요게 나였단 말이에요. 지가 일단 찾아보고 내한테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져오면은 훨씬 더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럼 출처를 알게 되면은 역으로 들어가서 이 출처에서 가지고 온 게 제대로 지금 지가 봤나 못 봤나 그 정도 확인해 주게 되면
짧은 시간에 굉장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제약 같은 경우는 뭔가 신약 하나 개발하거나 뭔가 하나 현상을 바라볼 때 일일이 지가 찾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끌어모아는 것도 힘들었지만은 또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궁금하면 한번 해볼까 해서 이 과정 여러 번 시키면 되잖아요. 여러 번. 그럼 지가 이렇게 뭐 연구를 많이 하겠지요. 연구를 지금 뭐 서치를 해서 그럼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한테 가져오잖아. 이런 식으로 가져오죠. 그럼 여기서 내가 찾아보면 된다며. 이게 또 귀찮으면 또 이런 과정을 또 여러 개를 거치면 또 밑에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또 그럼 제약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약 관련 쪽은 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넓어져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어제 잠시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뭐 우리가 융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 융합이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멀티형 어떤 인재를 만들기가 어렵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래 있으면은 사람 머리가 컴퓨터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사람 머리는 컴퓨터 똑같아요. 그게 지 머리에 이제 법을 많이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머리에 그 어떤 법률적인 사고가 딱 정해져 가지고 있죠. 여기 뭐 물리학에 대한 어떤 지식을 특정 분야에 좀 많이 넣어놨고, 그 뭐 이거는 뭐 의학에 대한 어떤 지식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거 뭐 지구 과학에 대한 어떤 지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일단 뭐 기후에 대한 지식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뭐 언어에 대한 지식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넘사벽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이제 존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 언어, 뭐 법률 이거 저도 뭐 전혀 다른 분야이고 물리, 뭐 생물, 뭐 의학 이런 전혀 다른 이런 분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여러 분야를 어떻게 박사학위를 동시에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겠죠. 그러니까 지식을 갖다가 여러 분야를 갖다 융합해서 하기가 굉장히 드물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은 이걸 갖다가 미리 박사 수준 이상의 다 학습을 여기서 이미 다 학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융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걸 가지고 얼마나 끄잡아내서 생물학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노? 이거 물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판독 능력이에요. 이걸 끌다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노? 저렇게 하면 어떻노? 어떤 거면 경계가 사라져서 그러니까 자꾸 융합 요즘 대학에서 말하는 융합형 인재 융합 인문학이 어떻고 인문학적 사고가 어떻고 뭐 또 공학이 어떻고 막 이렇게 뭐 학문의 경계를 막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지금 경기가 지금 많이 허물어져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약하다가 뭐 다른 것도 지금 막 발견이 되고 막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런 것 우리가 일일이 다 하기가 어렵죠. 그럼 그걸 갖다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도 있다. 인재를 또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고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변해갈 거고 사업 아이템도 여기에서 얻어야 될 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거 보니까 맞던 뭐 종목이 없어요. 오늘 여기 그냥 다 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튼 뭐 관사의 협상이 타결됐고요. 지금 나라가 조용합니다. 그거는 민주당이 집권해서 그렇습니다. 걔들이 국민의힘보다 아무리 봐도 싸움을 잘한다. 그러니까 청문할 때 들어봐도 그냥 지 할 말하고 딱 끊어버리더라고. 새끼들 싸움 진짜 잘해. 저는 그런 애들 상대로 못 이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들을 생각을 안 하는데 국민의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싸움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조용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라가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아무 생각 안 하고 살다가는 그냥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세요. 요거 여러분들이 요거 있죠. 어떤 나라에 중요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판단하는 근거는 언론이 아니라요. 돈입니다. 돈.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이번 협상이 돼서 내린 결과가 이겁니다. 운송장비, 금융, 기계장비, 뭐 음식료, 전기전자 뭐 이쪽에 대충 뭐 괜찮다고 본다. 그리고 화학, 뭐 제약, 유통, 건설 요거는 좀 부족하다고 본다. 이게 지금 외국인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 기계, 금융, 뭐 음식료 이런 것들은 기관하고 뭐 의견 일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충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돈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하고 막 뒤섞여서 흘러가는 그런 오판을 갖다가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